예, 윤석열 정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얘기를 좀 하고요. 말미에 그 사회부총리이시자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십시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갖고 다 스톱돼 있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예, 뉴스는 2018년 11월 정순신 자녀 정윤성 군의 학교폭력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직검사인 정순신은 가해자 아들을 위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한 채 5차례 걸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받고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검증 주무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PPT 한번 보시면요. 2018년 7월에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 보도된 건 2018년도 11월인데요. 이때에 특수부 정보 파트에서 검찰의 정보 파트에서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4차장까지 있는데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까지 있는데 특수부를 담당하는 3차장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들은 중앙지검장으로다가 보고가 돼요.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2022년도 6월 22일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러다 국수본부장까지 검 출신이 오나 이런 뉴스 기사가 이런 기사가 뜹니다. 여기에 이미 정순신이 하마평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라는 게 정순신이 연루되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학교폭력 따위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3만 명의 수사관들을 담당하는 그 수사본부장으로 전혀 결격 사유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임명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그 보도를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은요, 교육이 아닌 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송계동 변호사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예, 그 시간 잠깐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신의 발언입니다. 민사고 학폭위 회의록 내용인데요. 예,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다음 정윤성 군입니다. 이게 반포고 전학 후에 담임선생님에게 한 소리예요.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 어머니예요. 조성희 씨. 반포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몰려서 전학 오게 되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 이제 송계동 변호사님의 발언입니다. 강원도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거예요. 명백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윤성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구성한 바에 보면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어폭력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말씀 동의하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돼지 새끼 이런 말은 욕은 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황폐화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발언하신 거 사실이죠? 뭐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좀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된 게 맞다면 제가 제출한 서류가 맞을 네. 겁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말로 하는 폭력은 신체 폭력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저 당시에는 그 처음에 그냥 이길 이제 생각으로만, 그죠? 아니 승소할 저기 생각으로만. 저 당시에는 초기 단계였고 저 학생이 건강이 나쁘다라는 아니, 거는 이미 소송 다-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재심 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자, 잠시만요. 이 변호사님 포함 4명의 답변이 놀랍도록 똑같아요. 일관적이에요. 이거 혹시 다 맞추신 거죠? 답변을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자라고 맞추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기조가. 얘기하신 그게 거잖아요. 그 재판에서 이렇게 할 때 뭘 맞춘다라는 아니, 거는 재판하실 때 그렇게 재판하실 때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하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하시잖아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지 의뢰인하고 말을 맞추거나 의뢰인의 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변호사님, 자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변호사님의 자녀가 피해자 학생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런 변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만약에 네. 가정을 해서 네. 변호사님의 자녀가 현재 이 피해 학생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가해자를 변호해서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사안마다 드립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그러니까 따라 내 변호의 아이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 뭐 사전에 뭘 정해놓고 변론을 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열심히 변호를 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변호해도 만약에 되는 내 겁니까?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잘못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야단을 치든지 할 겁니다. 그게 네. 뭐 아까 무슨 변호사라고 해서 무슨 네. 무지막지하게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전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런 발언들이세요. 이런 발언들을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발언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의원님,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합니다. 저 변호사로서의 그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변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변론을 했지 제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똑같이 그러니까요. 생각한다거나 변호사님. 아니면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변호사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뢰인의 변호사는 악마의 승소를 변호사가 위해서 아닙니다. 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그 했다고 과정 했습니다. 중에서 그 피해자 학생의 아픔이나 고달한 그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들이 이 발언에서 녹아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변호사님은 반성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송 과정 중에서 강원도에서 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반성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기득권으로다가 활동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교육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주호 장관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가 수많은 담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번 더 글로리 드라마 속에 담긴 사회 현상에 보면 사회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 글로리에는 이런 학교 폭력뿐만이 아닌 가정 내 폭력, 그리고 계급 사회 간의 폭력, 그리고 직장 내 폭력, 여러 가지 폭력들이 다양한 폭력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학교 폭력의 형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이 고작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부총리이신 장관께서는 이 정부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이 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줄지시키고 그것을 일반화하고 다 같이 공감해서 퇴치하자고자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저는 이행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송계동 변호사는 정순신 변호사와 30년 이상 직이고 정 변호사 자신 아들의 학폭 소송을 맡길 만큼 믿고 편한 사이인데 이 정은석에 나오면서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 그 얘기는 저는 어느 국민도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변호사는 그 변호를 맡았으니까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송 변호사가 하신 말씀은 아까 제가 사과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을 사과 못하겠다고 하신 거는 마치 정순신이가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읽힐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드리는 질문은 우리들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묻고 싶어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묻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의사가 있느냐? 담당했던 변호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년 이상에 가까운 사이니까 쉬는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따 물을 거예요. 오후 질의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점심시간에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서로 연락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요. 오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